그래, 함수는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긴 할 건데,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지금 보니까 함수 개수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자, 일단은,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집합 개수랑 비슷한 개념으로 가면 돼. 근데 우리가 그거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거란 말이야. 자,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했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지 않냐? 그거는 이제 집합이었기 때문에 걔가 그 집합의 원소냐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경우에서 결국에 두 가지였던 거고,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될 수 있는 뭐라고? 경우에 각각의 경우의 수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자, 한번 봐볼게요. 자, x가 1, 2, 3, 4. 자, 이렇게 있대. 됐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래. x1과 x2가 다르면 fx1, fx2. 자, 이걸 만족한대요. 자, 이거 함수 몇 개? f는 x에서 x로의 함수. 4팩토리요. 그쵸? 얘가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라는 뜻인 거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조건 플러스가 이렇게 나올 거야. fx1, 이거 봅시다. 여기 그냥 4팩. 그냥 어렵지 않다. 그냥 갑시다. 자, 두 번째. x가, 그래, 똑같이 1, 2, 3, 4. 자, y가 1, 2, 3, 4 해서 10까지. 자, 이렇게 있대. x1, x2. 자, 요거이면 fx1, fx2.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얘는요. 너 많은가? 문제가? 자, 이렇게 할게요. 1이 가장 높은 수에 대응했을 때 나머지가 그 다음 7, 14.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순서 고려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대성하게 정해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x1, 2, 3, 4 y 1, 2, 3, 4, 5, 6, 7 어쨌든 1대1 함수니까 다 다르니까. 그치? 1대1 함수니까 4개가 대응될 놈 4놈만 골라주면 된다고. 그럼 이제 요 대소관계에 맞춰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 1, 3, 5, 6을 골랐다 칩시다. 그럼 당연히 이건 1은 어디에 대응됐다는 얘기인 거야? 6에, 2는 5에, 3은 3에, 4는 1에 대응됐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다시 좀 알려주세요. 대소관계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 얘는 그냥 공역의 원소 중에서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네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서 순열 계산한 거야. 오케이? 공역에 있는 원소 봐봐. 이거 얘도 1, 2, 3, 4 1, 2, 3, 4 공역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얘네가 대응될 놈들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야. 1대1 함수잖아. 그치? 어쨌든 이 4개가 다 대응될 거라고. 근데 얘네가 몇 번째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은 몇 번째의 숫자랑 대응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4가 첫 번째에 있어. 우리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그 중에 하나, 3, 1, 2. 자, 이런 숫자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4는 첫 번째, 3은 두 번째, 1은 세 번째, 2는 네 번째에 대응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우리 순서 나열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지. 자연수 만드는 거랑. 이해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라잖아. 지금 얘 됐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함수 개수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즉 다시 말하면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에 뭐야? 이러한 함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개, 6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대응될 론 4개를 뽑아서 우리가 나열하는 건데, 그치? 근데 이러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었다라면, 만약에 요 1대 함수를 골라 했어. 이때는 그냥 뭐 하면 돼? 7P4야. 7개, 6개, 5개, 4개니까. 이해돼? 근데 얘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 대응되는 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순서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돼요? 이런 거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알겠죠?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아이고야 잠깐만. 자 이런 거 볼게. 자 x라는 집합이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3, 4 자 이렇게 있대요. 자 마찬가지 f라고 하는 놈은 x에서 x로에 대응된 함수야. 근데 그 조건이 마찬가지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fx 더하기 f-x 자 얘네는 그 값이 항상 1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크면 얘네는 fx의 값은 무조건 음수래. 자 이러한 함수를 물어봤어. 몇 개냐고. 됐어요?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 일단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4 얘도 마찬가지 공역과 정역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대응될 거야. 그쵸? 일단 마이너스 4가 대응될 수 있는 값들은 몇 개? 야, 0보다 큰 거네? 미안해. 이 중에 하나 대응될 거라고, 그치?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관계 나와 있잖아. 부가 서로 다른, 다시 말하면 절대값이 같은 두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의 합이 항상 그 절대값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랑은 얘가 결정됨에 따라서 얘는 무조건 정해졌다는 얘기인 거지. 얘랑 얘도 마찬가지. 그치? 근데 우리 두 번째 조건이 x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좀 정의하고 있으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자고. 그러면 4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은 몇 개? 4개겠네? 맞아요? 자, 한번 나와봐.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에 대응됐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디 대응될까? 그치, 얘가 마이너스 3에 대응, 아니지, 마이너스 1에 대응되거나, 그쵸? 왜냐면 절대값이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더했을 때. 아니면 플러스 3에 대응되거나. 두 가지겠네. 얘가 마이너스 2에 대응됐을 때는 4에 대응됐을 때 한 가지. 그치?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무작정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0이 있었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치? 그럼 우리가 만약에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라는 게 확실하다면은 그냥 하나 구한다면 곱하기 4 해도 되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4가 나오는 건 4가 대응되는 건 몇 가지? 현재 두 가지. 4가 얘 마이너스 1에 대응됐을 때 두 가지, 그치? 그 다음에 3은 아니지. 잠깐. 4가 마이너스 2. 아이씨. 4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2, 1. 그 다음 마이너스 3에 대응됐을 때 몇 가지? 얘는 1, 한 가지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대응됐을 때는 2에 대응되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대응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됐어, 여기까지? 그럼 마찬가지 3이 대응됐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이만큼. 얘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되면은 얘는 마찬가지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대응된 거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1대 대응이란 말 없으니까 1대 함수. 함수까지 같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4 대응되는 것도 이만큼, 3 되는 것도 이만큼, 그 다음에 모두 2도 1도 다 똑같이 나오겠네. 맞아요? 곱하기 하면 끝이네. 오케이. 몇 시야? 5? 이해했어요. 한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5개씩 나오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예, 여기까지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경우의 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정의역의 원소가 4가 대응될 수 있는 게 현재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얘 값 하나에 따라서 얘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 그치? 그럼 그게 총 이만큼 나올 거라고. 경우의 수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3도 이만큼 나올 거고. 똑같이, 그치? 마이너스 2도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도 똑같이 나올 거고.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플러스, 자, 요런 멘트가 들어갔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일단, 4가 얘에 따라서 대응되는 게 여러 가지 달라지겠지, 그치? 맞아요? 근데 봐봐. 아까 누구만? 마이너스 1에 대응됐을 때만 두 가지 나왔었잖아. 그치? 그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얘도 우선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본다라면 결국엔 얘네가 그냥 하나씩 대응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맞춰서 우리가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와? 4팩토리얼 나올 거라고. 오케이? 안 되나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다들 표정이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눈이 끔뻑끔뻑 하네. 4가 대응되는 거, 3 되는 거, 그 중에 하나, 세 가지. 2, 두 가지, 1, 한 가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됐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또 몇 가지 나오니까? 두 가지 나오니까. 그때 따로 또 곱하기 해야 되는 거지. 두 가지가 1대 자. 이렇게 보면 돼. 4가 대응되는 거는 몇 가지? 4가지라 했어, 그치? 자, 4가지. 그럼 3이 대응되는 몇 가지? 3가지. 2가 대응되는 거는 2가지, 1이 대응되는 건 1가지. 그래서 4팩토리얼 해야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1에 대응될 거 아니야, 그치?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얘가 만약에 얘 이렇게 대응됐을 때 그때 얘가 3에 대응되거나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빼고 그냥 얘 요거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겹치는 게 아니었다라면 얘가 대응되는 게 두 가지 나오니까 여기다 한 번 더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는 거지. 겹치지 않는다라면. 지금 겹치니까 그냥 요거만 하면 되는데.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4팩토리얼도 아닌 거. 얘네를 배열하는 건 다 팩이잖아, 그치? 나머지는 대응되는 게 다 한 가지씩 고정되어 있잖아. 정해져 버렸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대응될 때 얘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얘는 두 개고 얘는 나머지 한 개씩이니까. 원래는 1, 1, 1, 1이라고 곱한 것도 여기도 뒤에도 1, 1, 1, 1이라고 원래는 다 정해진 거니까. 근데 얘는 두 개 나오니까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안 돼? 이게 나오는 게 지금 3하고 마이너스 1 두 가지라며. 근데 마이너스 1에 그럼 두 개 대응되니까 아, 그니까 내가 겹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내가 얘기했잖아. 가정을 했잖아. 아니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거 얘기했어야 된다고 나보고? 아니 그럼,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 안에 앞에 4팩토리얼도 아니고 아니,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네 가지잖아. 얘 대응되는 건 세 가지잖아. 두 가지, 한 가지 아니야? 근데, 그때 얘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있고 얘는 두 가지잖아. 아니 마이너스 4가 음수에 대응되면은 양수인 애들 4개가 대응할 수 있는 애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얘기했잖아. 만약에 겹치지 않는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서는 겹치는데, 겹치지 않는다면, 가정했잖아, 내가! 지금 내가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 겹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예를 안 들었는데, 만약에 겹치지 않는다면, 곱하기 2라고 대응되는 게 두 가지니까, 네. 네. 괜찮아, 이제? 네. 선생님, 어. 대응되는 게 두 개라서 곱하기 2가 나면 그것이 팩토리얼의 이해가 그냥 2. 얘 경우에서 두 가지니까. 각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거라고.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만약 3가지면 3팩토리얼 해야 돼요. 뭐가 세 가지면? 그 대응되는 거. 그냥 네 개면 4팩토리얼, 세 개면 3팩토리얼. 그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아니 대응되는 게 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데 만약 마이너스 4가 예시를 들어서 3개 대응되면 3팩토리얼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이 네 개인데 얘가 대응되는 게 세 개면은? 아니, 3이라니까? 얘 대응되는 게 2팩이 아니라 2라고, 2. 그냥 2하고 그냥 2라고, 2팩토리얼이 아니라. 방금 네 질문하기 바로 직전에 민서가 질문했던 얘기야. 방금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돼요? 요거 쪽 거니까 애들이 계속 멘붕이 오네. 애들이 너무 쉬운 것만 했다 보니까, 그치? 혹시 함수 쪽에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갖고 있어? 검유수학에서? 이거 개수? 아니면 문제를 풀어본 게 없어서 다시 질문할 게 아직 없어요? 61번? 이게 근데 이거 있잖아요. 함수 개수 내가 정해놨잖아. 유형별로 다 나눠져 있을 건데. 61번?
함수 개수. 자, 61번 봐보세요. 함수 쪽. 자, x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현재 이렇게 원소가 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y 집합은요? 1, 2, 3 해서 12, 다 적자. 또 시각화 시켜줘야지 또 이해가 또 되지. 자, 요렇게 있대요. 자, 다음 x가 홀수이면 그때 fx도 홀수이고, 그치? x가 짝수이면 fx도 짝수다. 일단 첫 번째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조건 보면은 두 번째 조건은 a가 b보다 작으면 그때 함수값 또한 작다. 됐어? 시은아, 네. 미안한데 한 가지 부탁 좀 들어줄래요? 네. 흰색. 민석이 질문했던 건데 이거. 그때 문제 풀었니? 못 풀었나? 아으, 뜨거워, 씨.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두 번째 조건은 순서 정했다는 거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조건 한번 봐볼게. 자, 1, 3. 홀수는 얘밖에 없어. 그쵸?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짝수란 말이야. 그럼 우리 홀수를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하겠니? 짝수를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하겠니? 홀수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근데 봐봐. 3을 기준 먼저 본다면 3보다 큰 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짝수가. 그러면 짝수는 짝수에 되는 거니까 짝수는 12, 18, 6, 4, 2 중에서 대응이 될 건데 적어도 요 x가 3일 때는 대응되는 함수값이 몇 이하여야 돼? 7. 7 이하여야 돼. 그래야지 짝수가 대응될 게 최소 3개는 생기는 거니까, 그치? 얘가 여기 대응되는 건 여기 7까지만. 그쵸? 그러면 1, 3, 5, 7 중에서 대응될 놈 두 놈을 찾자고. 괜찮아요? 그 얘네들 대응되는 건 나올 거니까,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계산해버리면은 짝수가 지금처럼 3개일 수도 있겠지만 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마다 또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지겠네? 그럼 가정해. F1은 1, F3은 3 대응됐을 때 어차피 우리 1, 3, 5, 7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니까 케이스가 6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네, 3일 때는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오케이? 어차피 1, 3, 5, 7 중에서 2개만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자, 얘네가 정해졌어. 자, 정해졌어. 자, 이렇게 대응된대. 됐어요? 그 얘는 반드시 어디 가야 되니? 얘는 무조건 여기 정해진 거지, 그치? 그 나머지 세 놈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네? 몇 개야? 53. 몇 개? 10개.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1이고 얘가 5로 대응됐을 때. 됐어? 이 경우는 5니까 그보다 큰 짝수는 4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조심해야 될 거. 3이 5에 대응됐어. 근데 2가 대응되는 거는 2 아니면 4, 2개가 돼버렸네? 2에 대응될 놈 2가지. 됐어요? 지금 경우 쓰는 거라고 그래, 지금. 네개에서 2개를 골라요. 얘, 몇, 3개. 됐어요? 민지 돼, 안 돼? 자, 다시 봐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각 정역의 원소들이 대응되는 우리 경우에서 찾는 거야, 지금. 자, 요로 할 때, 그럼 2가 대응될 수 있는 놈 몇 가지? 2 아니면 4. 2가지. 됐어? 잠깐만. 곱하기 아니라 더하기, 아니, 곱하기 맞지? 그 다음에 4, 6, 12가 될 놈은 6, 8, 10, 12. 4개 중에 3놈. 그치? 4개 중에 3놈 고르는 거. 됐어요? 하율이 돼? 자, 세 번째. F1이 1이고, F3이 이번엔 7인 경우. 자, 이때는요. 7에 대응돼서 2가 대응될 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3놈. 3개밖에 없으니까 경우에서 1가지. 그치? 괜찮아? 네 번째. F1이 3, F3이 5. 자, 얘는요. 2가 대응될 놈은 누구밖에 없어? 4. 얘는 4, 하나. 그치? 몇 가지 중에? 4가지 중에 3개 골라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요. F1이 3, F3이 7에 대응되는 거는 사이에 짝수가 2개니까 2가 대응될 놈 2가지. 그 다음에 7보다 큰 자연수 짝수는 3가지니까 경우수 1가지. 됐죠? 마지막 여섯 번째. F1이 5, F3이 7. 2가 대응되는 놈은 요 사이에 있는 짝수 3개. 그치? 그 다음에 얘보다 큰 거 1개. 됐어요? 이렇게 구하면 돼. 함수의 개수할 때 그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나눠야 해요. 그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이 이렇게 유형을 짜랑 나누는 유형인 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 대응될 때마다 그 경우에서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해서 우리가 구한 거지. 근데 아까 우리 1대1 된 것처럼 바로 한 번은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구하면 되고. 몇이야 얘는? 8, 3, 4, 2, 1. 그거는 10, 28. 1, 2, 3, 4, 10, 28이네. 됐어요? 뭔가 남은 게 많아지면 아닌 것 같아요. 케이스가 그냥 안 나온다고 어차피 경우의 수도. 왜냐면 그 원소가 짝수니까 짝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럼 이제 함수 개수는 괜찮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여기 영상도 있는데 캡처하면 되지. 더 깔끔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보통 애들 보니까 옆에서 찍으니까 다 비스듬하게 나오더만. 혹시 더 질문 있어요? 함수 개수? 17.
67? 칠십일 75번까지? 71번? 합성함수니까 내가 67번 한번 해주면 71번 한번 해보시고 한번 알겠지? 나 68번까지는 해줄게, 알겠지? 오케이? 68, 71 해주시고 68, 71 오케이 알겠어. 지금 푼 친구들도 이거 말하는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봐, 알겠지? 자, 이해하고 있는지 또 확인해봐야 되니까. 자, 68번 같은 경우는 현재 정역 원소가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5, 7. 자, 이렇게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그때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조건. 다음 x의 원소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함수값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더라. 아이고, x가 얼마? 3. 됐나요? 얘는 좀 어렵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5, 7. 함수는 모르겠으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굳이 그림은 그리진 않아도 돼. 음수일 때는 무조건 음수에 대응되네. 0 또는 음수. 그치? 얘네는 여기에 대응될 거라고. 그쵸? 근데 0보다 클 때는 또는 0까지 포함됐을 때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할 거다. 괜찮아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볼게. 작을 때는 음수에 대응될 거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순서를 볼까? 자, 마이너스 7에 대응됐대. 마이너스 7에 대응됐대.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1 더하기 F-1 절대값이 지금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현재 얘가 마이너스 7에 대응된 거니까 얘의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오거나 또는 10이 나와야겠네. 근데 얘는 짝수 나오면 안 되잖아. 짝수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누구? 대응될 놈이 5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얘 5밖에 없어. 자, 다시 F-2 더하기 F2의 2배의 절대값 또한 아니다. 어차피 대응되는 놈은 달라질 거니까 요거 패스하고 이거일 때 얘 대응되는 놈 하나 정해진 거야. 그치? 얼마로? 5로 대응된다고.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이번에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자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게. 만약 마이너스 5면은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8 또는 2에 대응되는 거지. 그치? 근데 8은 역시 얘가 짝수니까 안 되고 무조건 어디? 1로 대응되는 거네.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에 대응됐을 때는 무조건 다음 양수일 때 대응되는 값은 무조건 1로 정해져 있다고. 괜찮아요? 다시. 자,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알아보면 마이너스 3일 때 알아보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6 또는 0에 대응되겠죠? 근데 6은 대응될 수 있네.
0도 대응될 수 있네. 얘는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네, 그치? 얘가 마이너스 3에 대응됐을 때는 대응될 수 있는 값이 0 또는 3 두 가지 나온다고. 되죠? 자, 마지막.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에 대응됐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값이 4니까 2. 아니면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거, 그치? 맞아? 근데 요거는 대응되는 값이 있어, 없어? 지금 뭔 소리야? 잠깐만, 맞지? 마이너스 1이야. 아닌데? 이거 2가 아닌데? 4. 근데 어차피 4가 안 돼요. 그치? 그러면 얘네가 4 또는 마이너스 2에 대응돼야 되는데 4는 안 되고 무조건 얘는 여기에 대응되는 거니까 어디에 대응돼야 돼? 마이너스 1로 대응돼야 돼. 맞아? 얘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됐을 때는 마찬가지 얘 또한 마이너스 1로 대응되는 거라고 이렇게. 괜찮아? 그 이제 뭐만 확인해보면 0만 확인해보면 0일 때는 3F0 더하기 이거네 그냥 얘 절대값이 3인 거죠? 얘 무조건 어디? 얘 무조건 1로 대응되는 거. 1 또는 마이너스 1로 대응되는 거. 괜찮아? 안 됐어? 어떻게 된 거지? 민지. 다 됐네. 우리 케이스 다 나왔잖아. 마이너스 7로 대응되느냐, 마이너스 5로 대응되느냐, 마이너스 3로 대응되느냐, 마이너스 1로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수가 거의 대부분 다 한 개씩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누구만? 마이너스 3 대응됐을 때만 얘가 두 가지가 나눠줄 거고, 그치? 괜찮아? 그럼 봐봐. 어쨌든 얘네는 이 중에서 대응이 돼야 돼, 그치? 맞아요? 그럼 그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 그치? 얘 대응될 수 있는 거 4가지. 얘 대응될 수 있는 거 제외하고 3가지. 그럼 제외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함수 값이 같아도 되는 거잖아, 얘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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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됐어요? 그래 놓고, 얘는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때 얘네는 각각 다 한 가지일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누구였어? 마이너스 3일 때만 두 가지였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됐다 칩시다. 이렇게. 됐어? 한 가지 예를 든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누구로? 누구였지? 누구 대응됐겠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에 대응됐을 때 3은 누구였어? 아까 두 가지가. 얘 아니면 얘였잖아, 두 가지. 한 가지 건데 얘만 두 가지일 거라고. 우리 케이스 다 구해놨잖아. 어떤 값이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짝꿍인 놈만 그 경우에서 두 가지일 거라고. 얘랑 짝꿍인 놈은 한 가지, 얘랑 짝꿍인 놈 한 가지, 얘랑 짝꿍인 놈 두 가지. 오케이? 이해돼? 아까 우리 한 가지 두 가지 나왔던 건 그거 이해됐지? 근데 그거 마이너스 1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역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함수값만 계산한 거잖아. 걔가 마이너스 3이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고 마이너스 5여도 똑같을 거고 대응되는 함수값인 거니까. 봐봐.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계산했어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얘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됐을 때, 마이너스 3에 대응됐을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에 대응됐을 때, 그것들 어차피 얘네들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방금 전에 구한 것처럼? 그치? 아니야? 괜찮아? 됐어? 하율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얘네는,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야. 그쵸?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야, 2까지는. 0이 대응되는 놈이 두 가지였으니까,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요 마이너스 3과 대응이 된 놈이 있다라면 그게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7이나 누가 됐던 간에 걔네랑 짝꿍은 경우의 수 몇 개 나온다고? 2개가 나온다고. 나머지는 1개씩 나오고. 아, 우리 케이스 9에 갔잖아. 우리 함수값들. 맞아? 오케이. 그냥 요거 계산하면 끝인 거지, 그냥. 됐어요? 그 얘는 몇이야? 2의 10승인 거네. 1024. 괜찮아요? 민서가 이해가 안 됐나 본데? 그치, 민서야?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나보고 약간 이해는 되는데 안 잡아요. 잠깐만. 이거 못 봤다. 맞네. 등호. 0 되는 건 생각 안 했네. 자, 다시. 뭐냐 하면은, 이거.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얘가 3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값이 0이라면, 얘는 누구 나와야 되니? 0이 대응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대응될 수가 없네, 어차피. 선나는 2분의 3인데? 상관. 3 맞지? 아이씨, 밥튀니. 방금 전에 있잖아. 우리 1대1 함수 아니라고, 그렇지?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요 놈이 대응됐을 때는 함수값이 2개씩 나오잖아. 그치? 걔네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지겠네. 특별한 경우는. 있을 때?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얘네가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각각 몇 개씩 나오겠어? 다 2개 나오겠지. 그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마이너스 3이 한 놈이랑 대응됐을 때, 두 놈 대응됐을 때, 세 놈 대응됐을 때, 네 놈 다 대응됐을 때, 그때 케이스 나눠서 구해야겠네. 너무 쉽게 풀린다 했었어. f-x가 마이너스 3과 대응되는 놈이, 자, 하나라고 합시다. 정의형 원소가. 한 개.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차피 누구랑 대응되든 간에 그 따라오는 짝꿍들은 다 한 개씩이니까 크게 상관없을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한 놈 마이너스 3이랑 대응될 놈 하나만 고릅시다. 네 놈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네 가지. 만약 얘 골랐다 치자면 나머지 세 놈은 마이너스 3을 제외한 여기에 대응돼야 되겠지. 그쵸? 3의 3승. 세 가지. 그치? 그리고 아까 0은 몇 개? 0은 무조건 2가지. 그치? 됐어요? 그리고 얘네랑 대응됐던 놈들은 전부 다 한 가지씩 나올 건데 얘랑 대응됐던 놈 몇 가지? 케이스가 2가지 나올 거라고.
자, 이거야. 얘네가 뭐 어떻게 되는 간에, 자, 이렇게 하나가 대응됐대. 됐어? 그러면 얘는 몇 개? 얘가 대응될 수 있는 놈은 한 가지 나올 거고, 얘가 대응될 수 있는 놈은 두 가지 나올 거고, 얘는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아까 나 지워를 까먹었는데, 우리 다 개수 구해놨잖아. 그치? 0은 무조건 두 가지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f-x가 마찬가지로 3으로 되는 놈이, 자, 두 개가 존재한대. 두 개가 존재한대.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두 놈이 대응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경우에서 몇 가지? 다시 2. 곱하기. 그 두 놈을 얘네 둘이 합시다. 이렇게 대응되고 있대요. 그럼 얘 대응되는 거? 세 가지. 얘 대응되는 거? 세 가지. 됐어? 거기에 0은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네랑 짝꿍이었던 놈들은 다 한 가지씩. 얘네랑 짝꿍이 놈들은 두 가지씩. 맞아? 이번엔 얘네가 뭐일 때? 얘가 대응된 놈이 3개일 때. 그럼 4개 중에서 3놈 골라. 그치? 나머지 한 놈은 대응될 게 3가지. 0은 2가지. 얘랑 대응됐던 놈은 짝꿍 1가지. 마이너스 3이랑 대응됐던 3놈은 그 짝꿍은 다 2가지씩. 오케이? 자, 마지막 f-x가 마이너스 3으로 대응된 놈이 4개 다 얘네로 대응되고 있대. 그럼 그때는 따지도 없이 전부 다 얘한테 대응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일 거고, 그치? 다음 0은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짝꿍들은 다 몇 가지씩? 2가지씩 나오겠네. 괜찮아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근데 더할 때 그냥 계산합시다. 그냥 얘는 216 6의 세제곱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532. 얘는 4, 3, 12, 6 이니까 6, 12. 얘도 512인가요? 532? 6의 세제곱 곱하기 2니까, 그치? 얘는 4. 얼마야? 2의 64. 64 곱하기 8. 3. 63, 18. 192. 자, 얘는 2의 5제곱 32. 그럼 1064 더하기 222. 224. 맞니? 뭐 이상한데? 내가 계산 잘못했니? 선생님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 마이너스 1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케이스 구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1이 뭐 가든 뭐 4개 가는 케이스 다 구해서 싹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가 이게 4개니까 5의 4승에다가 0은 2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5의 4승 곱하기 2하면 1250 나오지 않아요? 다시 뭐라고? 그게 선생님 맨 처음에 저기 조건 2번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 케이스 구한 건 알겠다고. 네 케이스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했을 때 5개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3에서도 5개 나오고 마이너스 5에서 5개 나오고 마이너스 7에서 5개 나오니까 5의 4승을 깔고 간 다음에 0은 이제 마이너스 1찌르거나 1찌르거나 둘 중 하나니까 5의 4승 곱하기 2하면 1250 나오잖아요.
아, 오케이. 아, 그럼 그게 가장 심플하겠네. 그 케이스를 내가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그래, 이 뜻인 거야, 지금. 아, 그래. 너무 복잡하겠다. 케이스 나눠놓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게 지금 다 그 내용인데, 자, 봐봐. 자, 어쨌든 간에 얘네가, 자, 마이너스 7에 대응됐을 때, 얘네가, 마이너스 5에 대응됐을 때, 얘네가 마이너스 3에 대응됐을 때, 그 다음에 얘네가, 자, 마이너스 1에 대응됐을 때, 얘네는 각각 따라오는 함수들이 한 개, 얘 한 개였고, 얘가 두 개였었던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얘네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이 총 몇 개? 4개가 아니라 얘까지 포함 5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대응됐을 때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대응되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대응되는 거 한 가지. 근데 이렇게 대응되는 건 여기서 2가지가 나오잖아. 왜냐면 얘에 따라서 얘네는 똑같으나 얘가 나오는 게 2가지잖아. 그러니까 요거 뒤에 거는 우리 아예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계산하자는 거야. 얘 대응됐을 때는 나오는 게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 대응됐을 때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 대응됐을 때도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 대응됐을 때만 그 경우의 수가 2가지 나오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얘가 대응될 수 있는 놈을 총 5가지로 그냥 바라보자는 거지. 괜찮아요? 근데 얘도 5가지니까 5의 4제곱. 거기 곱하기 0 대응되는 놈 2가지. 오케이? 이렇게 보면 가장 심플하겠네. 오케이? 합성함수는 더 얘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함수 개수인데 함수 치역. f의 치역은 1개, 합성함수의 치역은 2개래. 아, 반대네. 얘가 2개, 얘가 1개. 됐어요? 오케이? 지금 문제야, 지금? 나 아직 설명 안 했어? 함수가 치역이 2개라는 얘기는 일단 여기 4개 중에서 2개에 대응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 2개 골라줍시다. 4개 중에서 일단 2개 골라. 됐어? 시윤아? 민지야? 보고 있어? 만약 얘랑 대응됐다가 칩시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그때 합성함수는 치역이 1개니까 얘네 둘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 함수값이 뭐가 됐든 간에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치? 이런 꼴로, 그치? 이해돼요? 그럼 우리 얘네가 치역이 2개가 나오기 위한 그 방법은 총 몇 개가 있는지만 좀 알아보자고. 일단은 함수값 4C2 여기에 대응될 건데 걔네가 3개 중에서 3개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2개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치? 그 케이스는
하나, 세 개는 네 가지. 일단 우리 요거는 그거 생각하면 돼. 순열조각 할 때 우리 분할 했던 거 기억나? 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야, 지금. 어쨌든 간에 어떤 두 놈이랑 대응이 돼야 돼, 그치? 그럼 누구가 같이 대응되고 누가 같이 대응될 것인가 먼저 그 그룹부터 한번 나눠보자고. 근데 하나, 세 놈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나누는 우선 일단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 그쵸?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또 뭐? 원소 두 개씩 대응되는 거, 그치? 각각 두 개씩. 그 케이스는 몇 가지? 네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거. 해서 6가지. 됐어? 근데 잠깐만. 그냥 무작정 이렇게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취업 쪽에서 싸우는 걸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기 1에서 이제 두 놈을 쏘게 되면은 출발하는 데에서 또 똑같이 쏘게 될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맞은 다른 놈을 이제 찌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F 서클 F의 지역에서 1이 이제 1, 3을 쐈다 하면은 이제 1이 또 1, F의 지역에서 1이 1, 3을 쏘게 될 거고 이제 2, 4는 어쩔 수 없이 3을 쏘게 될 텐데 3은 1을 쏘게 되니까 지역 하나인 걸 만족하는데 이제 2, 4는 이제 F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이제 3을 찌르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 이제 F 서클 F의 지역이 한 개 각각 이제 6개씩 케이스가 나오니까 4C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쌤, 물 마시고 가세요. 네, 갔다 오세요. 제 말은 F 서클 F의 치역의 원소 중 하나가 이제 둥을 딱 쌌다. F의 치역이 둥을 딱 쌌다면 이제 나머지는 필연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거죠. 케이스 그냥 이해? 그래, 나쁘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거꾸로 한번 가자는 거야. 얘 대응되는 놈이 한 개가 대응됐던, 두 개가 대응됐던, 세 개가 대응됐던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얘가 한 개 대응됐다라면, 그치? 나머지는 잠깐만. F의 치역이 2니까 저기 맨 마지막에서 두 놈을 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나. 얘는 한 개가 될 수 없네. 무조건 두 개 이상은 돼야겠네. 그럼 세 개. 그냥 케이스 나눠서 갑시다. 자, 두 개 나눠볼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둘과 이렇게 조를 짰다면, 그치? 케이스가 일단 4C2였잖아. 그쵸?
그럼 얘네가 각각 어디로 대응되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 값이 얘네도 어디로 대응돼야 되는데 그 값이 어떻게 되냐고? 한 값으로 몰려야 돼. 합성하면서 치역이 한 개니까, 그치? 그럼 얘네가, 다시 말하면 얘네가 같은 함수 값으로 몰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얘네가 같은 함수 값으로 몰려야 되는 거잖아. 아니, 이거 우리 예를 들어서. 오케이? 설명하기도 힘드네. 치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두 개의 값에 대응될 거라고, 그치? 맞아요? 그럼 얘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 다 이렇게 1로 대응되고 얘네가 이렇게 3으로 대응된다라면 했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얘네가 이렇게 대응되고 얘가 이렇게 대응될 거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의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두 개가 돼버리는 거지. 얘에서 나오고 얘에서 나오고 얘에서 얘 나오니까,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네가 결국에는 어디에?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다른 그룹에 우리가 원소로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라면 얘 그룹에서 만약에 대응됐다라면 얘는 나머지는 다른 그룹에 대응되어야지 결국엔 최종적으로 합성함수는 치역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네?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알겠어? 그 말은 얘네가 일단 여기 4개 중에서 한 곳에 대응된대. 만약에 4개 군데에서 한 군데를 대응돼. 두 개 나눴을 때 이 그룹이 이 중에 하나 대응됐어. 그때 나머지 그룹도 4개 중에서 하나 대응되는 게 아니라 그 그룹 묶었을 때 대응된 놈이랑 짝꿍을 가지고 있는 놈이랑 또 다른 거를 우리가 대응시키면 된다는 거지. 그럼 치역은 2개면서 결국에 합성함수는 1개 나올 거잖아. 얘가 만약에 1로 대응됐다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 A 그룹과 B 그룹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 그룹의 한 놈과 대응이 됐다라면 얘는 그 다른 원소랑 무조건 대응이 돼야지 치역은 원소가 2개 될 거 아니야. 그때 합성함수는 얘네가 둘 다 똑같이 1로 대응되는 거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원소 1개가 될 거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얘네는 그냥 결국엔 B 나머지 그룹은 그러니까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그 함수값이. 만약에 얘네가 여기 둘 다 3을 선택했어. 그럼 얘네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얘 무조건 4를 선택해야지. 그래야지 나오는 값이 치역이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같은 다른 거로 대응되어야지, 그치? 괜찮아? 근데 그 그룹이 하나, 3개로도 나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하나, 3개로 나눠졌다라면 이렇게 나눠졌다라면 그때 얘네는 이때 얘네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치역이 2개 되니까 얘네도 이렇게 하나로 대응될 거고, 그치? 그때 나머지 얘도
또 다른 얘네 그룹 중에 하나의 대응이 돼야 된다고. 괜찮아? 근데 어제 3개짜리는 여기 1개짜리는 대응될 수 없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응됐다라면 4도 마찬가지 여기로 대응돼야지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다른 값으로 대응되는 순간 합성함수 치역이 2개가 돼버린다고. 그치? 따라서 같은 그룹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3개 1개일 때는 얘 중에 하나에 대응돼야 돼. 우선 얘는 4가지 나누는 거 거기에 3가지 됐어? 그리고 나머지 얘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그럼 얘는 6, 4, 24 얘도 24 아니니? 응? 내가 뭐 중복되어 나 잠깐만. 우리 이거 분할할 때 이게 개수 똑같으니까 1, 2 분할, 3, 4 분할하는 거야, 3, 4 분할하는 거야, 2, 1 분할하는 거야 똑같잖아. 곱하기 2팩 해야 되겠네. 나누기. 그래 36. 분할, 요거 분할했을 때 개수 똑같을 때 우리 나누잖아. 일단 요거 보고 합성함수 오늘도 봐야 되니까. 벌써 8시. 끊었네? 합성함수 보지 못했네. 이건 어제 합성함수 못한 김에 이거나 다시 한번 설명하자. 민서는 어디가 이해 안 됐어? 이해는 됐는데 다시 풀어보면 못 풀 것 같아? 일단은 치역의 원소가 2개고 합성함수 원소가 1개라고 치역의 원소가 1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대응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오케이? 근데 우리가 2개씩 나누는 때는 이렇게 2개를 선택하는 거랑 이렇게 2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은 경우니까. 그치? 우리 아마 분할하면서 했을 거야. 2개로 나눴을 때 1이 있는 거나 1이 없는 거나 해서 우리 했던 거 3가지라고. 근데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나누기 2팩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나누는 건 일단 3가지. 거기에 얘네가 대응되는 놈 하나, 둘, 셋, 4개 중에 고르는 거 1가지. 4가지. 그럼 얘네는 자동적으로 나머지 짝꿍인 애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뭐 치역까지 원소가 하나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있으면 4개 중에서 하나 골랐어. 아니 3 골랐어. 그럼 나머지 다른 그룹은 무조건 4 고를 거고, 얘네가 만약에 4 골랐어. 나머지 그룹은 무조건 3 고를 거고, 같은 그룹에 있는 한 놈을 우리가 고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쵸? 해서 얘는 1가지. 돼?
요거 우리 함수 개수 구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역 원소랑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문제 풀 때 있어서 좀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가장 편할 거야. 어떤 문제든. 알겠죠? 민서 오케이?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갖고 와.